조금만 세워주십시오. 예, 어렵게 써있죠. 정민, 고들 정자죠. 정민역 유허비라고 써있고 하얗게 거기에 글씨가 이렇게 쭉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역에 대한 유래가 써있는 건데, 예, 어떻게 써있는 거냐면 이곳에 말이 8필 있었다고 써있어요. 예, 그래서 8마리를 굳이, 예, 원래 돈이 없어서 4마리만 2009년에 했다가 2014년에 다시 4마리를 저 고래가 저 차에 12개가 있어요. 무조건 다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한글 편지가 나신걸이라고 하는 그 하급 군관, 이분의 부인이 신창 맹씨예요. 우리가 맹씨 하면 맹사성 기억하잖아요. 저기 아산에 그분 후손이에요. 이 나신걸의 부인. 근데 2011년에 금고동 쓰레기매장을 확장하다가 그 묘에 있는 그 땅도 수용이 되면서 이장을 위해서 무덤을 파게 돼요. 그때 완전 미라가 나타났고 그 관과 그 주변에서 100여 점 이상의 유물이 나왔어요. 유품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여성의, 그러니까 신창 맹씨의 목관 머리맡에 얼마나 소중했으면 세상에 1490년경에 쓰여진 편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전문가들이. 149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500년도 훨씬 더 전에 그 편지가 썩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존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현재 그 편지가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나왔어요.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베네 쪼고리가 나왔어요. 베네 쪼고리. 이렇게 베네 쪼고리가 이렇게 생겼죠. 요즘에 다양한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직접 가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보실 수 있는데 우리 구죽에 있는 크리에이터가 이거를 시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시제품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한 몇백 미터의 여기가 전민 문화거리라고 하는 거를 10여 년 전에 무려 4억의 돈을 들여서 조성한 거예요. 이게 돈을 들인 겁니다, 이 거리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저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앉아보세요. 의자죠, 의자. 앉아봐, 여기. 사진 찍어주게, 앉아봐. 안 앉아, 그냥 앉아, 앉아. 야, 너희들 사진 찍어줄게, 여기 와봐.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앉은 의자가 뭔가 특이하죠? 네, 대전에서 특이한 의자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다. 초성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예, 뭔가 결합되어 있는,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사시남 정기. 자, 미안해. 이 정이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굴러다니니까 떨어져서 이쪽에다가 너 막 잘 있어. 여기다 딱 껴놓은 거예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야, 이런 거에 돈을 들인 겁니다. 자, 사시남정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또 저쪽에도 있다. 가보자. 거기는 뭐라고 썼나 봐.
그리고 기역, 기역, 그리고 기역. 얘는 그래도 확실하죠? 네. 예. 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한글 소설은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홍길동전?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뭐죠? 최초의 소설. 아니요. 지금 전해지는 소설 중에 가장 오래된 한자로 쓰였죠. 한자로? 김시습의 금오신화. 금오신화. 그거부터 한참 뒤에 나와요. 한글 소설은. 예,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은 홍길동전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십 년 전에 한자로 쓰여진 소설을 번역본이 하나 있어요. 시대가 다 다른. 네, 그 다음에 홍길동전을 한글로 창작한 소설이라고. 그 부분, 창작 소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홍길동전도 한글 소설. 오늘 뭐죠? 어제가 한글날입니다. 자, 그러면 김만중 집안에 얽힌 이야기가 진짜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앞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갑니다. 정동에 직접 근데 너 유리 때렸네. 내가 날 못 봤으니까. 정도 한약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의 그 한약방에서 김만중 전화 왔어 엄마. 지금 저희가 가끔씩 엄마 전화. 엄마 친구들 원주식구에 한약방 머리 투어를 했거든요. 중앙시장 만들 때 중도 한약방을 갔는데 그분이 빠져나가는 군도를 잡아타고 강화도를 빠져나올 때 배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태어난 장소도 배야. 그래서 어릴 적에 선생이라고 했어요. 배선자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에 대한 끔찍한. 근데 형님은 본인도 대제학을 역임을 했고 대제학을 했죠. 근데 형님도 대제학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아들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이 모두 다 6판서 3정승 부럽지 않다는 대제학을 했어요. 어느 가문이나 우리는 판서가 몇 년이고 정승이 몇 년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대작이 없으면 틀려. 그렇게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대제하고. 근데 그 김만기의 딸이 중요한 사람. 김만기의 딸이 숙종의 첫 번째 비호. 임경왕후가 김만기, 그러니까 김만중의 형의 딸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숙종이 아주 가까운 사이. 네, 그런데도 어디서 남해 노도에 가서 죽었어. 남해 노도에서 죽었습니다. 그 노도에서 쓴 소설이 사실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1689년쯤 유암도 그때 죽고 유암도 그때 죽습니다. 왜 숙종 때 막 환국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네, 남인한테 줬다, 그 다음에 서인한테 줬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저렇게 남해 노도. 그래서 남해에 가면 남해의 남쪽 그 밑에 그리고 네가 바보같이 날 치는 거. 예전에 노를 만드는 나무들이 하나를 근데 남의 문화원을
땅을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남에 두고 하나를 여기다가 기증했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대전 시 것이 아니에요. 대전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증받은 거예요. 그 갖고 있었던 후손을 갖고 있던 초상화를 기초로 만든 석산이에요. 대전에 역사인물 동상 석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김만기 대전 사람이 대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인현왕후 전에 일경왕이잖아요. 근데 인현왕후의 아버지가 민의준인데 민의준은 동충단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관심이 없구나. 동충단의 사위니까 인현왕후 입장에서 동충단은 무슨 집이에요? 친정? 아니죠. 인현왕후 입장에서 동충단은 친정이지, 친정. 친정이네. 아니지. 엄마가 친정이지. 네, 외가지. 인현왕후는 외갓집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동충당 갈 때, 야, 동충당이 대전 유일의 저기 보물인데, 동충당 답사가요 이러면 진짜 2000년대 초반에는 한약방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동충당 한약방이 진짜 부산에 있어. 대전 일단 요즘에 한약방이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 고종 시민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을 정도로 동충당이 우암은 잘 알지. 그래서 지금 동충당 손님들이 뭐 동충당 공원에 많이 알지. 근데 그때 미리 알았으면 동충당 외갓집 가자고 했으면 사람들이 뭉쳐놓았을 텐데 다음에 일로 와. 내가 알고 했어. 2년하고 외갓집이 뭐가 재밌냐면 동충당의 아 여기 많이 동충당의 와봤거든.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할아버지 일로 와. 차 나오잖아. 처음에 했어. 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첩 중에 아니 첩에서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요. 근데 그 시집 보낸 사람이 서양감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거예요? 서양감이라는 사람. 아빠. 예전에 일로 와. 칠서 사건이라고 해서 칠서 사건. 죄송합니다. 여기 길거리에서 잠깐 좀더 얘기하면 칠서 사건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칠서의 뒤에 서자가 뭐냐면 7명의 억울한 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똑은 한데 광상김 씨의 서자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서익이라고 해서 논산 출신인데 이 사람의 서익의 그 서자가 지금 서양갑이에요. 근데 서양갑의 그 서양갑의 잔인이 그러니까 송응서인데 그 송응서가 쉽게 얘기해서 동충당에 그러니까 고모부 그러니까 서고모부 그러니까 동충당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잠깐 이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서균이 흥일정전을 쓰는데 서균도 정말 친했던 사람이 서자였어. 그러니까 그 김장신 집안에 김경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자. 이 사람하고 엄청 친했어. 근데 그 서자에 대한 그런 그 당시 조동시대에 서자를 차도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칠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 서자들도 저 작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들끼리 그 여수 쪽에 모여가지고 장당 구성해서 서로 막 교우하고 이러면서 지내요. 근데 그때 문경에서 은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인데 은을 판매하기 위해서 은상을 급습해서 은을 팔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 이 상황에서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너 지금 뭐 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역모를 꾸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싸그리 죽어요. 그 광해군의 동생 죽고 9살짜리 그리고 그 엄마도 폐비시켜버리고 이랬던 사건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아니 그때 영산대문이 아니라 광해군 영창대문 그때 그때 그렇게 얽혀가지고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요. 근데 웃긴 건 서고모부라고 있잖아요. 그 회덕에 살아요. 왜냐하면 송웅서의 서녀의 남편이니까 애매하잖아. 그래서 회덕에도 잠깐 살았고 결국은 지금 대전의 동구 비룡동에 이분의 묘가 있어요. 서양갑의 묘가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 그러니까 누구도 비석도 없어요. 근데 그 은진소주 집안에서 전해지죠. 여기가 서양갑이고.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서준이 공주 목사를 왔을 때 서장이라고 친했다고 했죠. 칠선이라고도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홍길동의 배경이 되는 홍길동의 서자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은진소주 집안에서는 전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근거가 돼서 그러니까 장성에 가면 홍길동 랜드가 있어요. 홍길동 파크가? 네. 근데 그 홍길동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연산군 때 진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었어. 근데 하필이면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근데 홍길동이 어디 태생인지를 보니까 장성 사람.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장성에서는 홍길동이 실존 인물로 자기들 여기서 태어났다. 이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기본적인 배경은 시대가 달라요. 연산군 때 홍길동하고 선조 때, 광해군 요때 시대가 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토리의 배경은 홍길동 얘기는 이 동네 얘기고 홍길동이라는 실존 인물이 진짜 있었는데 연산군 때 그 사람은 장성 사람이 맞고. 근데 이게 얽히면서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라든가 서울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 서균이 창작을 할 때 뭐 다 이제 뭐 이렇게 수렴해서 썼겠죠. 그래서 장성의 그 근원을 두는 그런 그룹과 해덕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만중 얘기를 하면서 한글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까지 해버려요. 자, 그럼 아버지 묘 있는 데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좋은 묘인지 한번 일어서 전민동이에요. 제가 외통에 살거든요. 외통에 사는 데서 아무리 멍청해도 3일이면 외국인들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 특히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이게 활용하기가 좋아요. 우리만 그대로 그냥 치면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뭐 엄청 이거 다 바꿔야 되고 힘들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언급했던 사신암정기의 그 원래 내용은 장희빈의 그 상황을 비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항, 이 세태, 이 잘못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자보다는 한글을 선택해서 쓰게 된 거고, 허균의 그 서월철폐 이런 거 얼마나 있었겠어. 근데 이것도 한글이라고 하는 기록의 이 글자를 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한글이 갖고 있는 그런 저항성 이런 것도 꽤 그 당시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기를 수십 번 제가 왔는데 이렇게 관리 안 된 건 처음. 그래서 아까 저것도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 집안에 살짝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 딱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니
조상보다 이 아들 밑에 있어? 이거 역장인데? 이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있지도 않았고 내가 요즘 얘기하는 거고 그 아들이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무덤을 쓴 겁니다. 대충 알기에는 이게 아들이고 저 위에가 아버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 김반의 후손들 중에 우리 이 광산 김씨가 조선 500년 동안 그 대제약이라고 하는 그 벼슬을 오른 사람들이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 대제약도 나왔지, 아버지인데 나도 대제약이야. 근데 내 아들도 대제약이야. 그러니까 3세 대제약이라고. 이렇게 3세 대제약, 그 다음에 형제 대제약, 그 다음에 3세이면서 형제 대제약, 3세 대제약,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다 된 집안은 광산 김씨밖에 없어요. 여기 혹시 광산 김씨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남양 홍씨, 뭐 광산 김씨 이렇게 예전에 뭐새 자본주의가 한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복잡을 쳤는데 이제 일반 이런 말이 나오냐. 여기가 정비가 안 돼서 여기까지 다른 분들은 저를 따라서 똥들이 그냥 잔뜩이네. 발밑 조심하고. 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이시죠? 자, 그런데 김반은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비석, 신급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우지 말라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야, 그래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김반은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투는 없어요. 신급이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을 수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암은 아니죠. 소스파트 와신 나와 있고 드라마 있어요.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반응만 해요? 애기들 조심해. 열려, 동물, 여기는 충신, 종료, 종료가. 여기까지 올라가 보시면. 팬입니다. 팬이 뭐뭐 사람이. 한번 맞다요? 맞아요. 하다가 있어. 팬이 뭐. 세울 수 있는데 문제가 되면 상품까지 내려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는 누구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기록이에요. 우리가 묘비는 그냥 누구 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얘는 이신묘비는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가문의 내력부터 세세하게 어떻게 했는지까지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 민초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흔적이 있어요. 바닥을 저희들끼리 해볼게요. 여기 보면 그 구멍이 보이잖아요.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거는 심지어 가야시계에도 이런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무덤 위 덮개돌. 근데 그 덮개돌은 고인돌이었어. 그 고인돌을 뚜껑돌로 나중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선혈, 별자리일 수도 있고, 소원을 드린 구멍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돌, 하대석 자체가 고인돌일 수도 있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쓰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은 후대했을 것 같아요. 후대. 근데 왜 굳이 후대에 와서 여기서 누군가 구멍을 팠냐? 왜 아들 못 낳으면 옛날에 장승, 석장승이나 아니 부처님 코 갈아가지고 며느리한테 먹이면 아들 난다고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김반으로부터 7명의 대작이 났잖아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와서 빌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경복궁에 가면 우리가 조정이라고 해서 경복궁 근정정 앞에 넓은 마당 있잖아요. 거기 보면 풍계석이 있잖아요. 풍계석이 쭉 있어요. 그러면 조회 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풍계들을 쫙 둘러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때 좌우 이러면 기준이 아니라 왕이 볼 때 기준이잖아요. 좌우. 그러면 막 이만큼 덩어리가 없을 정도예요. 비석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엄마들이 그 갈아다가 애들 먹인 거지. 민심, 법대 가라, 검사, 판사. 그런데 잘못 알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육사 가는 거지. 무심판에 가가지고 갈아다, 아니 무심판에 가서 갈아다 먹었으니. 그런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플레 사람들이 와서 형제 대자리지, 그 다음에 이 부자 대자리지, 거기다 밑에 생사까지 하는 이런 정도이 저 무덤이 얼마나 좋은 자리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심지어는 민초들은 여기까지 와서 갈아먹었을 걸로 보입니다. 얘들아 이제 가도 돼. 예사롭지 않은 거. 그러니까요. 나씨는 안정이라는 본관을 쓰는 거죠. 안정 나씨. 이분이 회덕에 살았는데 전통적으로 계속 군관의 집안이었다고 해요. 자, 나신걸은 신창 맹씨, 아산에 있는 그 맹씨와 결혼을 했고, 거기가 온양이라고도 부르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회덕
온양댁이라고도 했고, 회덕에 사니까 원래 온양이잖아요, 온양. 그러니까 온양댁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편지에는 온양댁이라고 나와요. 지금처럼 온양 이렇게 원문에 나오지 않고 온양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편지가 한지에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보존이 됐겠죠. 자, 근데 처음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씁니다. 썼다가 부족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위쪽에 씁니다. 그러다가 좀 마무리가 덜 됐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또 써요. 그런데도 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오른쪽 마지막 오른쪽 끝부분에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번에 걸쳐서 틀어서 쓴,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종이 곳곳에 꽉 채워서 쓴, 어떻게 보면 화살표 방향까지는 안 된, 제가 현장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전국적으로 거의 다 퍼졌다. 그러니까 말단 이 시골 하급 관리까지도 이 한글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반포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요즘의 국민들이 거의 다 잘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유림공원에 그 유성천 뚝방에 2014년인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보니까 사랑의 우체통이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넣는 그런 함도 있는데, 여기를 그래도 잠깐 정류장 내려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직접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품은 이제 가서 볼 건데, 우리가 나신거리 아내에게 보내는 한글 편지, 안부를 끝이 없이 수없이 하네.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자 하다가 장수가 혼자 가시며 날 못 가게 하시니 못 다녀가네. 그러니까 고향에 자기 장수는 고향 들렸다가 부임지로 가는데 나는 못 가고 너 빨리 인마 쳐가, 이렇게 해서 함경도로 그냥 회동 못 들리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었고, 군관에 추천된 후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가면 병조 귀양 간다. 민망한 일이 어디 있었고, 그래서 영안도 경성군관이 되어 가네.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영안도는 지금의 함경도인데 이 영안도가 특정 시기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기와 일치해서 아마 1490년 이분이 부임한 그때가 149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쓰여진 걸로. 다시 많이 온다는 거. 가장 최근에 이거 없었는데 최근에 설치를 했네요. 왜 설치했는지. 미국거에 막아버렸네, 세상에. 자, 자, 글씨가 아주 잘 쓴 글씨는 아니에요. 네, 아주 잘 쓴 글씨는 아닌데, 여기는 이제 해석본이 있는데, 처음에 아마 이게 보면은 안부 이제 전하는 내용, 여기서부터 이제 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요. 또 여기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그냥 꼼꼼하게 쓰셨네. 좋은 약이더라고요. 귀찮은 아무래도 묻어나니까. 예. 아, 편지가 2장입니다. 2장짜리야. 안부 전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농사 짓는 거 안부 저기 노비들한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소작과 관련된 내용. 아, 다리가 있어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예, 만들어 놓은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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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생각도 위치가 약간 아쉬워요. 아, 이게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위치가 괜찮아. 그런 아니 저기 이 유림공원에다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설치된 위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성 아니죠. 유림공원이 먼저지.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도안 신도시 1단계, 지금 2단계예요. 3단계는 저쪽 진장 쪽. 예, 거기는 지금 옛날 충남방적 자리인데 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일대가. 자, 여기까지 했는데 예전에 여기에 자연마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연마을 다 없어진 겁니다.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 마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이어서 뭘 했냐면 이쪽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는 10시 방향에 여기가 동 이름은 상대동입니다. 예, 상대동인데 고려시대 유적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건물터가 나왔어요. 건물지. 근데 그 건물의 크기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유성현은 조그만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정도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청사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축구장 크기보다 더 커요. 그런 건물터가 나왔어요. 고려 초기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용도로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여기 있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 건물지가 현재 남아있어요. 그 옆으로 연못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현존하는 개성 이남에서 고려시대 연못 중에 제일 큰 연못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5단지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왔거든요. 연못은 발견됐고 아파트 단지는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 연못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잠깐 이렇게 동을 설계를 다시 해서 센터에 놓고 건물을 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를 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못 밑은 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하실에 들어가면 빙 돌아야 돼요. 이해되나요? 거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할 때 보시는 것 중에 여러 항목 중에 1세대당 주차 대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1.7대, 2. 몇 대 이런 거는 뭐 넉넉한 거잖아요. 여기는 1.5대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주차 면적이 좁은 거죠. 그런데 그거 복원하는데 20억 들었거든요. 그 비용도 이 단지 사람들이 유지 관리비를 다 내고 있어요. 화나죠. 네, 화나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니네가 다 내는 게 맞아. 그래서 내고 있어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토지를 이용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을 다 그렇게 그 토지 이용의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현재 문화재 법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9단지가 있잖아요. 트리플시티 9단지. 그 9단지에 901동이 없어요. 902동이 없습니다.
901동은 있고 902동, 그 다음에 903동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902동을 다 분양을 했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요. 중도금도 받았어. 근데 문화유치원에서 건물을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902동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터하고 그 902동 그 아파트 단지가 겹쳐 있었는데 거기가 허황하게 비계된 거죠. 이해되세요? 현재 그 터가 그대로 땅 밑에 보존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학교에 상원초등학교인데 운동장 전체가 고려시대 건물터예요. 왜? 운동장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아까 축구장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학교 운동장은 다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그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그 건물터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 토스트가 오고 있어요. 그냥 봐. 아, 먼저 갔다 오세요. 왼쪽 거요, 왼쪽 거. 자, 이렇게 할까요? 화장실. 전홍미 16인재도시. 지워요? 글씨도 막 지워야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나라의 박물관, 나라의 역사를 알려면 국립박물관에 가면 될 거고 자기 도시의 역사를 알려면 이제 시립박물관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박물관이 곳곳에 있으면 자기 동네, 자기 마을은 마을박물관에 가면 될 텐데 대전은 시립박물관이 안타깝게 그러니까 면적은 꽤 있는 편이에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근데 시설이 박물관 건물이 아니에요. 박물관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딱 봐도 박물관 건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야. 뭔가 전시관 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소남부 생활 도안 신도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규모 큰 아파트 단지나 택지 개발을 하거나 도시, 신도시 만들고 이러면 홍보관이라는 거 여기가 홍보관. 근데 홍보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굳이 홍보를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굳이 그 공간이. 그래서 어차피 홍보관은 잠시 분양이나 기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거 그게 계속 홍보를 해봤자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 건물은 아닌 거예요. 박물관 건물은 기본적으로 하원 향수 시설이 일반 건물의 최소 2배 이상 들어요. 박물관 하나 만들 때 제일 비싼 건물이 하여간 박물관 건물이에요. 보안 건물 뭐 이런 유의 건물이 비싸겠죠.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져야 돼요. 근데 대전은 이 박물관 오기 전에 무슨 박물관이었냐면 향토 사료관이었어요. 혹시 한반도소원에 가다 보면 처음에는 지하에 딸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별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쪽방을 하나 얻어서 별관도 다 못 쓰고 일부 지하만 썼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물투만 있는 아니면 물투가 없는 몸체만 있는 부처님들이 발생이 서 있거나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방할 때 절로 나가야 돼요. 힘들고 있었던 절이 있었는데 여기도 나가야 돼요. 조사하러 갔더니 물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원인지 모르지만
생활 시절에 불표를 맞춰서 그래서 보면 여기에 핀을 밑에다가 박고 목 있는 쪽에 박고 여기도 뚫고 그래서 이렇게 뼈 맞춰서 이렇게 해서 우리 태 왕의 태는 저 정도 급. 우리 일반 사과는 조그만한 항아리. 저 정도는 왕급이에요. 그래서 병평군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병평군. 선조의 11번째 왕자예요. 그 왕자의 저게 가수원에 있었어요. 가수원에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국도 1호선이 확장되면서 없어지게 돼요. 근데 저게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조그마한 봉우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 긁어버렸어요. 그 과정에 저게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백자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묘지석 판 이거 누구의 태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맞어요. 어떻게? 요거 좀 같이 나눠서 주실래요? 자, 우리 아이들은 네. 진주 일로 와봐. 아니요. 아이들은 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요. 자, 야외에서 드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한 데 앉아서 이런 데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물 챙겨 오신 분들. 자,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날 때까지 한번 볼게요. 깜깜해. 여기 보면 자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네. 일상적으로 당신이라고 그 자네 서로가 지금은 자네 그러면 좀 하대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신, 여들 자네라고 서로가 그렇게 편하게 썼어요. 다른 한글 편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네가 먼저 가서 너무 속상한 거죠. 그 원희 엄마 편지라고 유명한 편지가 있는데 남편이 너무 근본 같이 이게 원분이라는 거죠? 곡식을 따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물이네.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0. 네,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다 대부분. 이게 나온 거 그때 출토된 거예요. 이거 아니, 100%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올게요. 아니, 자기야. 여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다른 거고, 요거까지는 다 조심하십시오. 네. 배내 쪽으로 전시하기로 했는데 빠져. 여기 장사면에 외국인이. 진품이니까 잘 봐봐. 그러면 저분 와가지고. 일하러 나와서 조각 찍었어. 아니, 미라 있던 게 아니네, 이거. 그 안에 넣어놨던 에어컨을 자, 그러면 우리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하시고요. 자, 시간을 좀 40분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40분에 버스는 쪽으로 내려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 구경한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3배로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거기 16세기. 자, 출발합니다. 앞에 여기 세 분이 먼저 가셨는데 구죽에서 그 두 분은 마을 교사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구죽이라는 마을을 마을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분인데 학교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뭐 어린이집, 또 뭐 아동센터 아니면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우리 마을 좀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 분이 이거를 이제 시제품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직접 이렇게 그 뭐랄까 키트처럼 그러니까 만들어 보는 거죠. 한 10분, 20분 동안 바느질도 해보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제작하려고 하고 이렇게 kit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가방이나 이런데 그런 용도로 만든 건데 꽤 이뻐요. 그래서 얼마에 팔 거예요? 그랬더니 가르친 선생님이 15,000원에서 20,000원은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시제품이라 10,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몇 개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2개를 소화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는 여기 제 손에 있으니까요. 오늘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까 들어오셨던 그 카톡방에 저희 그